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가채점을 해봤을 텐데요. 이번 수능 출제 경향은 어떠했고 난이도 조절은 잘 되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오늘은 여러 대학들을 지나가는 청춘버스 273번에 올랐습니다. 청춘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 논술 시험이 남아있는데요. 논술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 바로 어제 치러졌는데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거둔 수험생도 있을 테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능 출제 경향은 어떠했고 또 난이도 조절은 잘 됐는지 이금수 EBS 입시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입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 바로 어제 치러졌는데 네. 먼저 이번 수능의 출제 경향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2014 대수능은요.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결과를 참고해서 출제가 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평가원 모의평가에서의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요. 예. 국어하고 영어는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하고 자료가 활용이 됐고 수학과 탐구, 제2외국어는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의 중심으로 출제가 된 듯하고요. 네.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배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점짜리가 3점으로 배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배점의 시비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이미 출제된 문제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변형을 해서 재출제가 된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난이도 조절인데 네. 이번 수능 난이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난이도로 봤을 때 수준별로 치러진 첫 시험인데요. 국어 A, B는 2013 수능보다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언어 영역 만점자가 2.36%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수능보다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9월 평가원보다는 국어 A는 약간 쉽게, 그다음에 국어 B는 비슷하게 출제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수학 A, B는 2013 수능보다는 수학 A는 약간 어렵다. 수학 B는 어렵다. 이렇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평가원하고 봤을 때는 수학 A는 비슷했고 예. 수학 B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영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A는 지난해 2013 수능보다는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보다는 비슷했고요. 영어 B는 지난 수능하고 비슷했는데 결국은 비슷하다는 얘기는 지난 수능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9월 평가원 모의평가하고도 보면은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영어 B형은 이제 인원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68.2%가 신청을 했는데 역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수학은 A는 한 92점 정도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B형은 92점부터 아마 89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수능에 EBS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어하고 영어 사회 탐구는 71.1% 정도가 되고요. 예. 수학하고 과학은 딱 70%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확인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깊숙이 공부한 학생은 잘 고왔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숫자만 바꾼 문제, 수학 A형 8번 같은 경우, 예. 또 그래프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문제도 수학 A에 11번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사교육에서는 연계 아닌 30% 준비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보다는 70%의 EBS 연계 문제를 철저히 공부한다면 나머지 30%도 준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올해가 첫 선택형 시험이었는데 혼란은 네네. 없었다고 보십니까? 혼란이 있다기보다는 A형은 지난 수능보다는 좀 쉽게 출제를 한다고 약속을 했었고, 예. B형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출제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다른 거는 저거 한데, 영어 영역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네. 국어 영역은 인문계 B형, 자연계 A형. 그 다음에 수학 영역은 인문계가 A형을 받고 자연계가 B형을 받으니까요. 예. 특히 영어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난해 수능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택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영어 영역이 통합형으로 본다고 하는데 듣기 평가가 변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듣기 평가 자체가 22문항에서 17문항으로 줄고 대신 독해가 23문항에서 28문항으로 증가해서 종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의 선택형 시험은 올해가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A형과 B형의 난이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험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미 수준별로 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어 A형은 기본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측정으로 출제가 됐고요. 반면 B형은 독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 적용 능력에 비중을 뒀습니다. 예. 또 영어 A형은 길찾기, 컴퓨터 관리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용적인 문제로 구성이 됐고 B형은 인문, 사회, 과학 등 학술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운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빈칸 출연 6문항 중에서 4문항 모두 3점짜리인데요. 예. EBS B형계 문제로 출제가 될 만큼 두 유형 간의 다른 의견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가채점 결과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네. 이번 수능 각 등급별 예상 커트라인 점수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체 등급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국어, 수학, 영어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국어 A형은 1등급이 한 95 정도에서 끊어질 것 같고 2등급이 네. 91 정도요. 국어 B는 1등급이 96, 예. 2등급이 91. 예. 그다음에 수학 A는 1등급이 92, 2등급이 82, 수학 B는 92, 89에서 92 정도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건 예. 조금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등급이 81점 정도가 되겠고요. 영어 A는 1등급이 94, 2등급이 87, 영어 B는 1등급이 92, 예. 그다음에 2등급이 86점 정도로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수능 최종 답안과 성적은 언제 발표가 됩니까? 네, 11월 27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예. 11월 26일 날 아마 학교로 통보가 오고 출력을 27일 날 해서 예.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발표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A형, B형으로 나눈 수능 점수 예측이 다른 때보다 어렵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좀 꼼꼼하게 점수를 분석해야 할 텐데 어떤 네.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좀 많이 힘들고 그렇겠지만 오늘은 가채점 결과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하고요. 예. 또 정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점이 실제로 나오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환산 점수로 해서 점수를 이제 환산한 다음에 예. 그 요강을 보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사용 점수가 평균 점수인지 백분위 점수인지의 그 유불리, 예. 또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 등을 체크해서 꼼꼼하게 가나 다군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금수 EBS 입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제가 대학생이 되면요 알바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1억 배낭여행 가고 싶어요. 당당하게 영화관 가서 19세 영화 보고 싶어요. 지금은 본 적이 없어요. 걸릴까봐. 대학생이 되면 연애하고 싶어요. 수정아 기다려. 저는 대학 가면 교육학과 전공해서 전공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동안 이것저것 공부하느라 너무 좀 힘들었어요. 술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어른이 될 것 같아요. MT 가서 선배들이랑 같이 놀아보고 싶어요.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길 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 예, 말씀하시죠. 어제 오늘 수학 능력 시험 얘기 한창이죠. 예. 예, 어제 시험 치렀는데요. 먼저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 하고 싶고요. 이제 성적표 나올 때까지 걱정 잠시 잊고 대학생이 될 꿈에 부풀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예전에 수험생들이 가장 타고 싶어하는 지하철 노선이 있었습니다. 혹시 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요, 2호선 제가 고등학교 때문에 해도 2호선 타고 대학 가자라는 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2호선에 뭐 홍대, 또 신촌의 연대, 이대, 서강대, 뭐 한양대 등 많은 네. 학교들이 2호선에 포진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지하철 말고 수험생들이 바라는 꿈의 버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또 나름대로 소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은 버스 타고 대학 가기. 오늘 소개할 버스는 청춘버스로 불리는 273번입니다. 네, 273번 버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대학들을 지나가는 버스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노선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점인 중랑차고지를 출발해서요. 제일 먼저 만나는 학교가 한국외국어대학교고요. 또 네. 인근한 경희대학교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고려대역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는 성신여대도 가깝고요. 또 대학로 쪽을 지나면서 한성대, 성균관대 지나고요. 이제 신촌으로 진입하는데요. 신촌 전에 충정로와 아현동 쪽에서 경기대와 추계예대 만나고 신촌으로 입성해서 이대, 신촌에서는 연대, 서강대와 닿고요. 또 홍대 정문까지 간 뒤 회차에서 다시 중랑차고지로 돌아갑니다. 네. 예, 정말 대학 많이 지나가죠. 네. 일부러 노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지 정말 몇 정거장 가지 않아서 또 대학이 나오고 또 대학이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승객 대부분들이 대학생들이었는데요. 네. 먼저 이 학생들의 발이 되어주고 계신 기사님들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버스 젊은 버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많이 적어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태워줘, 학생들을. 한 학생이 한 70% 되죠. 학생들 타니까 좋죠, 뭐. 젊은이들이 타니까는. 빨리 타고 빨리 내리고요. 칙칙이야. 네, 양보 많이 해요, 학생들 요새. 옛날 같지 않아갖고, 양보 잘하고 다 가져갑니다. 친절합니다, 또 그러고. 네, 다른 번호도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마침 학생들 많이 타는 버스는 처음입니다. 커플들이 주로 많이 타요. 부러워 죽겠어요. 나도 저런 시절 있었는데 하고. 주로 학생들이라 그런지 인사는 잘하고 타요. 저희들한테 인사도 우리도 많이 하지만은 학생들도 많이 인사도 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스트레스 좀 풀리고 그래요. 네, 기사분들 목소리가 유난히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요. 정말 운전하시면서도 에너지들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버스에 승객들이 빨리 타고 빨리 내리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또 요즘에는 학생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가 버스 가는 거 놓치고 허겁지겁 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날 뻔하고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객 대부분이 학생들이군요. 예, 대학 부근을 많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타고 내리고요. 또 그런데 종로, 동대문 등도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40, 50대 중장년들도 조금 타십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버스가 지나가는 학교마다 학생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역별로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좀 다르다고 해요. 예. 이렇게 이문동 쪽에 있는 학생들은요.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질서가 바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버스가 오기 전에 줄도 잘 서 있고요. 딱 버스가 도착하면 차례차례 타는 게 또 이쪽 학생들 특징이라고 하고요. 신촌으로 넘어오면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오게 되면 정신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매일 273번 타는 학생들을 만나볼 텐데요. 마침 한 여학생도 이렇게 동네별 특징의 흐름을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이었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어느 학교 학생이에요? 한국외대. 어디까지 가세요? 친구랑 홍대에서 만나기로 해서 거기까지 가요. 이 외대 앞이랑 홍대 앞이 어떻게 틀리죠? 일단 외대 앞은 조금 놀거리가 좀 부족해요. 홍대 앞에 가면 이것저것 음식점도 훨씬 많고 놀거리도 많아서 이렇게 놀러 갈 때 홍대로 자주 가는 편이에요. 어느 학교 학생이세요? 고려대 대학원생이고요. 네, 이 버스를 타면 이제 대학생들이 많고 외국인도 이제 막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네, 부러워요, 일단은. 우르르 타가지고 막 정말 사소한 걸로 즐거워하면서 막 웃으면서 떠들고 막 특히 23번 버스가 이제 대학로를 지나다 보니까 공연 보러 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막 같이 보러 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되게 그냥 예뻐 보여요. 부럽기도 하고. 네, 대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군요.
네, 이분 지금 말씀해주신 분 이야기 듣고요. 저도 정말 대학생들 이렇게 우르르 몰려타서 까르르르 웃고 네. 또 다 같이 내려서 연극 보러 가고 막 문화생활 즐기러 가고 이런 모습 상상해 보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을 바라보니까 아유 저랑 이렇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참 네. 귀엽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활기찬 모습 뒷면에는 대학생들의 풋풋한 그 뒷면에는 고민도 많았거든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이던가요? 아무래도 요즘 취업,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밖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안고 있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에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취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졸업이 앞두니까 이제 집안에서도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달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알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3학년 되니까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생겨서 3, 4학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1, 2학년 때부터 준비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거의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이렇게 더불어서 해야 되니까 삶의 여유가 잘 없어요. 그 저학년 때에 비해서. 고3 때 그렇게 치열하게 막 어디에 갇혀서 했다면 대학교 때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차이는 있으면서도 공부한다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딱 시험 막 마치고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수험생들이 있었다면은 참 찬물을 끼얹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학생이 지금 고3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대학생이 돼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도 했고요.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학과 공부도 바쁜데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하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정말 부지런하게 발로 뛰고 있는 대학생들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우리 박소리 리포터도 고민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아유, 많았는데요. 네. 정말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참 수능 시험 이후에도 끝없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네. 있고요. 예. 대학생들이 이제 어제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는 선배일 텐데, 네. 수험생들에게 남긴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볼 테고 또 옆에서 부모님, 선배들 이야기 많이 들을 텐데요. 먼저 앞선 이 고3 수험 시절을 마친 대학생들은 지금 예비 대학생들에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해 준 게 있거든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딱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인생에서 그 시간만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많이 여행도 가고 많이 놀라고 하고 싶어요. 연애도 많이 하고. 알바도 한번 꼭 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더 대학교 와서도 더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고 더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대학 오면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들이 다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하는데 대학교 오면 그 담임 선생님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자기 알아서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준비 조금 해서 오면 좀 더 대학생활 수월하지 않을까. 많이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박물관이든 전람회든 그러니까 연극 공연이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몸으로 그 오체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교실 안에 갇혀서 갑갑함만 있었다면은 그걸 이제 일단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것도 또 나중에 자기가 찾는 꿈이나 직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같은 걸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요. 종점격인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내렸는데요. 혹시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 그런데 어디 갈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이 273번 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번화가를 다니다 보니까요. 중간중간 영화관도 많고요. 또 대학로에 극장도 많고요. 또 홍대에도 역시 소극장이 많죠. 또 아무 캠퍼스에 내려도 캠퍼스의 낭만이 지금 그대로 느껴지는 가을철이잖아요. 내려서 캠퍼스를 거닐어 보는 것도 참 가을철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소리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요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정강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논술연구의 김평원 연구위원과 논술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밖에 대입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상담해 드립니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여자 축구리그 감독들이 서울시청 박은선 선수의 성별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성균 수원시설관리공단 감독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균 감독은 박은선 선수의 성별 문제를 제기한 6개 여자 축구 구단 감독 모임의 간사를 맡아왔습니다. 이 감독은 성별 논란을 일으키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박은선이 여자 선수로는 최고인데 왜 대표팀에 들어가지 않는지 의문을 가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빼빼로 한 상자의 평균 열량이 밥 3분의 2 공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 리서치는 롯데제과와 혜태제과, 크라운제과, 오리온 등에서 나온 과자 10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조인 롯데제과 빼빼로 제품의 한 상자당 평균 열량은 201.7칼로리로 밥 한 공기인 300칼로리의 3분의 2에 달했으며 초코파이 한 봉지의 칼로리보다 30% 많았습니다. 가장 열량이 높은 제품은 크라운제과의 초코하임으로 1회 제공량 47g당 260칼로리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30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편백, 원목 등이 타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67살 김모 씨의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서 자고 있던 김 씨가 재빨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건물 안에 있던 가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2014년 수능이 끝났습니다만 오늘은 수능 다음으로 대입을 어렵게 하는 관문, 논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의 논술연구의 연구위원이신 인천대학교 김평원 국어교육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4 대입 논술고사 아직 진행 중이죠? 네. 건국대, 상명대 등은 9월에 시험을 이미 끝냈고요. 네.
그다음에 동국대, 연대, 홍대 등은 지난 10월에 마쳤고 네. 대부분의 대학이 이달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수능도 어제 끝났고 내신도 보고 면접까지 네. 보는데 굳이 논술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고등학교 내신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되고 네. 또 수학능력 시험이 대학 이후에 그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예언한다면 예. 굳이 번거로운 논술고사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네. 이 내신과 수능만으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번거롭지만 논술고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논술고사를 제대로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논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논술을 우선 선발하지 않는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만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은 그냥 지원을 하면 되겠지만 네. 어제 수능 시험을 본 결과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최저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네.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냉철한 전략이겠습니다. 네. 그 논술고사를 볼 때 주의할 변수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수능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죠? 네, 수능 최저 기준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가채점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내일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은 예. 경험도 될 겸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겠고요. 네. 그다음 대학별 논술은 시간 변수, 논술 유형 변수, 네. 출제자 변수 등을 고려해서 좀 냉철하게 전략을 짜야 됩니다. 네. 그 대학마다 논술을 보는 그 시간이 다른 만큼 논술을 작성하는 법도 달라지겠어요? 네, 시간적 좀 여유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대학에서는 예. 자기 실력을 또는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개요를 짜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 예. 답안을 옮길 때도 신중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즉 실력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다 요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로 쪼개져 있는 네. 그런 문항들을 잘 판단해서 단계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답안에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 논술 유형으로도 구분이 되나요? 네, 논술 유형은 뭐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뭐 예. 크게 보면 서술형이 있습니다. 예. 서술형은 학교 정기고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창의적으로 적는다기보다는 적어야 할 것을 제대로 적어야 하는 그런 예. 유형입니다. 그리고 요약형은 많은 대학에서 특히 인문계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적어야 할 것을 제대로 적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그다음 여기서 좀 더 발전한 유형은 자료 제시형 논술이 있는데 예. 이것은 창의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수준 통합교과형은 출제자가 원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창의적으로 답안에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 논술이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만큼 어떤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선택한 주제냐도 중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논술은 대학별로 출제되기 때문에 대학별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학에서도 출제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출제자에 따라 조금씩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근데 일반화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 인문계의 경우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공 교수준이 출제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그쪽 성향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예. 자연계의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교과 전공 교수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과학교과의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교육과도 관련이 있는데 예. 단기간 내에 논술을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 학생들일수록 미리 준비한 예상 답안 중에서 실제 대학에서 출제된 문제와 가장 유사한 그런 준비된 답안을 적고 나오는 예. 그런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죠. 내용 비슷한 거지 논제나 문제 해결이 비슷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적으라는 건지 꼭 적어야 할 것을 제대로 적어야 하는 건지를 판단하지 못해서 반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감점을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답안과 독특한 답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창의적인 답안을 요구하는 경우는 자기 창의력을 보여주면 되는데 네. 독특한 답안을 요구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데 창의력과 그 독특한 답안 개성 예. 이걸 혼동을 해서 좀 채점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좀 비약이라고 하죠. 그런 엉뚱한 내용을 적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논술을 좀 잘 보기 위해서 뭐 알아야 할 원칙 있을까요?
논술의 큰 원칙은 채점이 가능하도록 출제한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문제가 크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 것처럼 보여도 채점이 불가능한 시험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해 보고 예. 그 나름대로의 채점 기준에 맞게 답안을 적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인문계 자연계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논거, 자기 주장이나 생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인문계의 경우는 사회 탐구 영역을 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끌어내면서 창의적으로 적는 방법이 있고요. 자연계는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과학 교과 내용을 잘 활용하면서 답안을 적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흔히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 내에 답안을 적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에 답안을 제출하기 전에 교정부어를 활용해서 띄어쓰기 맞춤법을 좀 고쳐서 적는다. 이런 가벼운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은 아니지만 논술을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논술고사의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를 권합니다. 논술은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평가 도구라기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토론과 마찬가지로 수업 방법의 일부로 봐야 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논술고사도 교과서 학습활동에서 발전한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는 뭐 국어 시간을 비롯한 역사 시간, 사회과목 시간, 그런 다양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자연계열의 학생들은 수학,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해보고 여기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는 연습, 즉 교과서 학습 활동에 충실하다면 3학년이 되어서 뭐 논술을 따로 준비하느라고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대입 논술에 대해서 대학교육협의회의 논술연구회 연구위원이신 김평원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전화 연결이 와 있는데요. 상담 전화 지금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경희대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 예체능 계열 시험 보러 갈 학생을 두고 있는데요. 네, 조카 정도 되는데요. 내일 준비를 하러 가서 제가 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경희대 모의 논술은 좀 접해봤고요. 풀어봤고 그 다음 준비 과정으로 제 생각에는 그 사회문화 교과서의 주제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거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 대책이라든지 그 경희대 유형에 맞게 주제를 좀 정리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요. 그거를 조언해줘도 되는지 궁금해서. 네,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준비해왔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사회문화 교과서는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 경희대나 이런 중상위권 대학의 논술고사 유형을 보면 사회문화 내용에서 절반 정도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경제나 윤리 교과 내용에서도 일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새롭게 공부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학교 시간에 충분히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자기가 익숙하게 봤던 교과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언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입 논술에 대해서 대학교육협의회의 논술연구회 연구위원이신 김평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대입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상담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4828번으로 들어온 문자 내용인데요. 부끄럽지만 책을 많이 안 읽었습니다. 논술 준비를 급하게 하려고 하니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해오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인문계의 경우에는 그 논술 제시문이 교과서와 고전을 결합한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책을 지금부터 읽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수능 국어 독해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꾼 것이 논술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수능 언어 영역 또는 올해 국어 영역에 비문학 지문으로 등장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서에 더 읽을 거리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교양 도서를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546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낙태나 안락사가 관련된 예민한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정답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낙태, 안락사 이런 문제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유형이고 최근에는 이제 잘 나오지는 않는 논박형 논제입니다. 이런 논제들의 특징은 학생들의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 생각해본 문제도 아니고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인지 좀 학생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는 논박형 논제는 정답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장의 내용이나 방향은 채점 대상이 아닌 거죠. 주장과 근거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가가 채점 대상이므로 출제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정답을 추론하면서 엉뚱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느 방향으로 써야 학생의 답안이 더 풍성해질지를 고민하고 빨리 결정하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많은 근거를 나열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거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점할 때에는 나열한 근거가 되도록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면 논거의 깊이가 없다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근거를 여러 개로 나열하는데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동호 반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갈등을 피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한다. 셋째, 모두가 힘을 합쳐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세 가지 대안을 논거를 들이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죠. 그렇죠.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근거는 되도록 상호배타적이되 타당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 그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평원 교수와 함께 대입 논술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논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94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이가 이제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논술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죠. 좀 일찍 논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한국형 논술은 보통 원고지에 또는 답안지에 뭘 적기 때문에 쓰기 평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수준에서 좀 읽기 부담스러운 글을 읽고 교과와 연결지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는 생각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논술 준비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교과 시간에 충실하고 교과와 관련된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원고지 사용법이나 글쓰기 전략을 익히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논술 답안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언론 보도 내용이나 신문 기사 등 시사적인 문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기사를 많이 보거나 또 책을 많이 읽는 것 말고 또 어떤 게 좋을까요? 다소 엉뚱할 수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 경험입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연구활동 이런 비교과 활동 체험은 창의적인 근거를 쓰는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된 논제를 받았을 경우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본 학생의 답안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언론과 관련된 논제를 받았다.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은 아무래도 답안의 내용 또는 깊이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신경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학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외 활동도 필요하겠네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실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하는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못지않게 이런 성적이 이제 중요했었죠. 근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예. 교과 성적의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자신의 진로를 빨리 결정하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논술 준비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 그 고등학생들은 예전보다는 좀 비교과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가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옛날 학력고사 시절에는 학력고사 공부를 많이 했던 거고요. 예. 뭐 수능과 논술 내신을 관리하는 시대에는 그 에너지를 세 개로 쪼갠 것이고 예. 요즘은 더 쪼개야 되는 거죠. 비교과 예. 활동까지. 그렇군요. 전체적인 총량은 비슷한데 예. 집중하느냐 다양하게 하느냐 이 예.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네. 지금 문자로 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8839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논술을 쓰면서 사자성어나 명문장을 많이 인용하는 게 글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건가요? 또 글을 쓰면서 사자성어를 한자로 직접 쓰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논술에 사자성어 또는 명문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좋은지 또 네. 사자성어를 한자로 직접 쓰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이에요. 네, 앞서 논술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예. 서술형과 요약형에서는 오히려 이런 내용을 적을 글자 수가 없습니다. 네. 불필요하게 적어서 뭐 특히 가산점을 받을 내용도 아닌데 네. 분량만 줄이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예. 분량이 충분히 주어진 그런 유형의 시험에서는 예. 서론 부분에 예. 이 자신의 생각과 관련된 사자성어나 이런 이론들을 적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예. 강하게 나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겠다. 예. 근데 억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자성어 리스트를 외운다든지 고사성어를 외운다든지 이런 일은 불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점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런 미시적인 곳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2248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이가 논술 첨삭 학원을 다녔는데 보니까 빨간 펜으로 그어진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석적인 답변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사실 사설 학원의 논술 첨삭 지도는 예.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을 적어내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예. 사실 평가는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논술 전문가도 채점을 하지만 뭐 학부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예. 주먹국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건 신뢰하지 말고 학생 개인이 받아들이는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도중에 또 4512번으로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논술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이야기를 거대 담론으로만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건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예. 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충분한 분량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체험을 간단히 적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예. 반대로 글자 수 제한을 받는 요약형 문제나 예. 아무래도 문제에 뭘 해결하라는 것이 분명한 논제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이런 에피소드를 넣는 것은 아무래도 응집성이 좀 흩어지죠. 예. 답안에 좀 강도가 떨어지니까 예. 그런 걸 잘 선택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09번으로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서둘러 맞춰야 할 때는 꼭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쓰는 데까지 잘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이건 비상 상황인데요. 예. 분량이 심하게 미달되면 거의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량이 일단 중요하군요. 네, 분량. 그러니까 정해진 분량을 지켜야 되는데 예. 이 분량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 출제자가 모범답안을 작성해 봤을 때 꼭 예. 필요한 내용이 담겼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분량이죠. 예. 그래서 그 분량이 심하게 미달되면 논제를 잘못 부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마지막에 시간이 없다면 예. 쓰는 데까지 적고 나오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뭐 서둘러서 막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예. 쓰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고 나오는 것이 부분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질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 더 하죠. 2491번. 우리 애는 심한 악필입니다. 논술 시험을 볼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악필이면 감점이 되나요? 네, 이거 많은 질문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채점 기준이 없습니다. 채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언컨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단 전제는 예. 채점자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일 때. 예. 논술은 생각 쓰기이고 평가 대상은 글씨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악필이더라도 하여튼 알아볼 수 있게끔 쓰면
그런 게 중요하다. 네,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대학교육협의회의 논술연구의 연구위원이신 김평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